지금부터 제1장 제3절 통계학의 목적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이 3절에서는 통계학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통계학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범하는 실수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를 통해 통계학의 학습 목적을 확인하겠습니다. 슬라이드의 기사 내용은 어린이 교통사고 증가 추세에 대한 기사로 자료 해석에 어떠한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재 25쪽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기사 중 어린이 교통사고는 가정의 달인 5월 10.1%와 휴가철인 8월 10.5%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에 사고 발생 확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피해자 10명 중 4명은 주말에 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일은 등하교 시간대에 주말은 오후 1시에서 5시 등 오후 시간대에 사고가 주로 발생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나름대로 해석이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사 중 어린이 교통사고는 가정의 달인 5월과 휴가철인 8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에 사고 발생 확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달과 휴가철에는 보통 어린이를 동반한 차량 이용이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차량을 통하여 이동하는 어린이의 수가 더 많을 것입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5월과 8월에 차량으로 이동하는 어린이의 수가 다른 달에 비하여 얼마나 더 많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 탑승객의 수가 증가한 것에 대비해서 어린이 피해자의 수가 더 증가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위와 같은 해석이 맞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 피해자 10명 중 4명은 주말에 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일은 등하교 시간대, 주말은 오후 1시에서 5시 등 오후 시간대에 사고가 주로 발생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어찌 보면 자명한 결과입니다. 어린이들은 주로 평일에는 학교에 등교를 하지만 주말에는 자동차 탑승이 많을 것이고 그러니 주말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학교에 있는 시간에는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등하굣길에 사고가 집중되어 있는 것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오히려 어린이들이 휴가철이나 등하교 시간에 차량 탑승률이 높아지니 해당 시간과 지역에서 안전운전을 도울 수 있는 법적 또는 정책적 제한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다음은 퇴행성 관절염과 관련한 기사로 기사의 주된 관점은 40, 50대 관절염 환자가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재 26쪽 이하를 참고해보면 기사 중 실제 최근 5년간 40, 50대 골관절염 환자는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기준 골관절염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가 10명 중 4명은 60세 미만의 비교적 젊은 환자일 정도로 비중이 커졌다라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의 기사 내용은 이 현상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원인을 짐작해 보기로 합시다. 첫째, 의료기술의 고도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산업들도 마찬가지로 의료기술의 발달은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미한 관절염 환자의 경우는 의학적 진찰로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장비의 발달로 젊은 환자들의 증상도 매우 세밀히 관측하게 되어 비교적 짧은 관측 기간 안에 40, 50대 골관절염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의료보험의 발달이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의 국민건강보험 이외에도 다양한 민간 의료보험이 있고 실제로 많은 가입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민건강보험에만 가입이 되어 있어서 관절이 아파도 약국에서 파스나 사서 붙이는 정도로 그 고통을 견뎌내는 환자가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실비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본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저렴해지면서 약국에서 파스를 구입할 돈으로 병원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고자 하는 유인이 더 크게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앞의 기사 내용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40, 50대 국민들의 레포츠 이용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거나 2000년대 들어 환경오염이 골관절염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등의 근거가 있다면 비교적 설득력을 얻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를 찾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해당 자료를 적절히 해석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 곳곳에서 통계학이 사용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통계적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대부분의 정보에 통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경제 지표들인 종합주가지수, 경제성장률, 환율, 실업률, GDP, GNP 등은 모두 통계적 수치이며 해당 정보는 숫자나 그래프의 형태로 공시됩니다. 또 우리가 즐기는 스포츠에서도 통계적 자료가 포함됩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의 타율이 그 예입니다. 최근에는 더 나아가 해당 선수의 야간 경기와 주간 경기의 타율 차이나 스트라이크 존을 9개 구간으로 나누어 해당 구간의 타율 등의 세분화된 정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상대팀은 각각의 선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야구는 가히 통계 기반의 스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의 날씨 앱을 보면서 날씨 예보를 확인하고 외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역시 확률에 기반한 정보입니다. 해당 월일에 간축된 구름의 유형에서 비가 올 확률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많은 정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흥망성쇠도 통계적 계정 분석을 통한 전략적 유무에 따라 결정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기업의 지리적 위치, 해당 국가의 법적 보호 및 낮은 인건비를 통하여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하고 세계화 시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국가 간 FTA 협약이나 생산 설비의 현지화 등의 전략으로 관련 요인들의 비교 우위가 점점 퇴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통계적 계량 분석을 통한 전략에 초점을 맞춘 기업들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또한 확보한 시장 점유율을 보다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적 계량 분석을 통하여 초우량 기업이 된 사례로는 구글, 아마존, 이베이, 넷플릭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통계적 계량 분석 없이는 기업의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을 마치면서 통계학을 배우는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통계학은 관련 전문가들이 연구하면 되는 학문이 아닌가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해당 부서에서 여러 프로젝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젝트의 성장성과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엑셀 및 파워포인트 작업을 수행하여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다 세밀한 수치 분석의 역량을 갖고 있다면 경쟁사회에서 비교 우위를 선점하여 보다 빠른 승진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또 더 좋은 자리로의 이직도 수월할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이 아닌 대학원에 진학하여 보다 심도 있는 학문 연구를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통계학이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의 교과 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문에서 통계학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문의 분야가 다르더라도 기본적인 분석 절차는 유사함을 의미하며 통계학을 배우는 것이 연구가 하고자 하는 바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습득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1장 통계학의 소개에 대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장 데이터와 통계량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